뿌리에게라는 시야. 이 뿌리는 사실 흙 속에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자라나는 거잖아. 식물의 기초는 뿌리고. 그러면 이 뿌리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성장의 근원은 뭘까? 바로 흙이지요. 흙. 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흙의 영양분, 자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나무의 성장에 근본적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야. 여기 흙이 바로 나로 설정되어 있는 화자고 뿌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줘. 희생한단 말이야. 뿌리는 이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야. 자, 그런 화자인 흙을 화자로 설정해서 그 뿌리에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지금 적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보자.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자, 깊은 곳에서 뿌리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흙이라고 그랬지, 그지? 너라는 인칭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벌써 의인법이 쓰인 거죠. 사람이 아닌 사람을 뿌리를 너라고 했어. 사람이 아닌 흙을 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의인법이야. 저 깊은 땅 속에 뿌리 너가 나의 흙의 뿌리였을 때,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연하다. 처음에 흙의 모습은 이렇게 부들부들한 흙이었단 말이야.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민했을 때라서 뿌리 너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가 있단 말이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은 과거를 말하는 거고, 자, 흙이 뿌리를 기억하는 것에 대한 회상이다. 과거상 연한 흙이었을 때, 옛날의 모습이었을 때 잘 기억한다. 자, 내 숨결. 숨결은 뭐지 이거? 처음 대하던 그 자리에서 더운 김이 오르고, 요거 때문에 숨결은 시각이라고 해야 되겠네. 더운 김이 오르고, 시각이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김이 오르는데 덥다고 했으니까 이건 촉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숨결은 시각이고요. 더운 김이 오르고는 시각적인 걸 오히려 촉각으로 얘기하고 있다. 공감각은 아니고 촉각으로 얘기한 거야. 더운 김이 오른다는 건 잠깐만, 내 숨결에 처음 데이던 그 자리, 그러니까 흙이 뿌리를 만났을 때 더운 김이 오른다는 얘기는 사랑이죠. 심장이 뛰는 거고 첫 만남 비슷한 거야, 알았니? 뜨거운 사랑이니까, 뜨거운 마음이니까 더운 김이라고 얘기한 거야. 밝은 피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이거 사랑이라고 나왔잖아. 밝은 피를 뽑아 피까지 내어준대. 야, 그러면서 즐거움에 떨던 흙은 자신의 피까지 내보내면서 희생한 거야. 희생을 했는데 느낌은 어때? 정서는 즐거움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결국 뿌리를 처음 만난 연한 흙이었을 때, 그때 너에 대한 열정과 사랑, 이거는 뜨겁고 밝은 피, 나의 소중한 피를 뽑아주어도 나는 즐거움의 정서를 느꼈단 말이야. 나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사랑을 떠올린 거야. 영탄, 감탄하고 있는 거지. 그때는 참 그랬는데 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먼 우물이라고 그랬지. 우물이 멀다는 얘기, 물이 없다는 얘기지. 나를 뚫고 오려면, 이거 다 주는 거잖아. 나를 짓밟고 올라가렴, 나를 뚫고 지나가렴. 이 말은 나를 뚫고, 나의 희생 당연한 거고, 나를 뚫고 저기에서 목마름을 해결해라, 뭐 이런 얘기 하니. 눈부셔 잘 부서지는 살이니, 이건 흙이란 말이야. 흙. 눈부셔 잘 부서지는, 아까는 예민한 흙, 이번엔 잘 부서지는 흙. 그러니까 나를 뚫고 오르렴. 내 밝은 피 즐겁게 발을 적시며 뻗어가려무나. 이 발은 뿌리의 발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가려무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지, 그지?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용은 다정한 내용이 아니야. 나를 뚫고 가, 알았니? 나를 부수고 가. 근데 내용은 그런데 말투는 뻗어가려무나 이렇게 다정하고 친근한 말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나는 아낌없이 주는 거고 희생해도 괜찮아 라는 얘기야. 허락하겠다. 발을 적시며 내 피를 적시며 뻗어나가도 나는 즐겁게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척추를 휘어젓고 더 넓게 뻗으면, 척추를 휘어젓고 더 넓게 뻗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뿌리라고 한다면 뿌리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지. 척추를 휘어젓고, 그러니까 왜 뿌리가 구불구불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 넓게 뻗었다는 얘기는 뿌리가 이렇게 확장되고 더 성장했다는 얘기야. 그 때문에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자, 착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감싸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척추를 휘어젓고 넓게 뻗을 때마다 나는 너를 수용한다, 너를 포용한다 라는 뜻이야. 흙이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게 덮어준다, 감싸준다, 뭐 이런 얘기.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에 두드려 세워도, 불꽃 같은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그러면 흩날리게 하는 거니까 일종의 나무한테는 시련, 혹은 뿌리가 뽑힐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시련을 주는 것, 고통을 주는 것, 그게 불꽃 같은 바람이 갖고 있는 의미다. 그런 존재가 성장에 방해하거나 지탱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야.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내가 뻗어나가는 끝을 마냥 늘 축복하는 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 자, 뭐라뇨? 불꽃 같은 바람이 세우고 시련을 맞이해도, 자, 그 다음에 내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한다. 나는 너의 끝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을 기원한다. 성장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헌신한다. 뭐 그런 뜻이야. 다 줄 거다라는 의미야. 알겠지?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자, 생각해봐. 어리석다. 은밀하다. 이건 약간 부정적이고, 기쁨은 긍정적. 이런 걸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지. 역설적 표현. 자, 겉으로 보면 모순되지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리석고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거, 희생하는 거, 이게 지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알았니?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그건 은밀한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했을 때 의미가 이 시의 내용과 일치해야지 표면상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건 자기 걸 모든 걸 다 희생한다. 이건 어리석게 보일 거야. 근데 은밀한 기쁨은 다른 사람 몰라. 나는 나밖에 몰라. 이 기쁨을. 그래서 은밀하다고 얘기한 거지. 역설적 표현이야. 흙으로서 뿌리에게 모든 걸 희생하는 어리석음 같지만 실제로는 뿌리의 성장을 돕고 시련을 당했을 때 지켜주고 넓게 성장하고 크게 성장하는 걸 포용하고 이런 기쁨 너는 모르지? 나는 은밀하게 나만 느끼는 거야.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라고 돼 있어. 그럼 결국 여기까지는 다 기쁨이야. 흙의 기쁨. 기쁨의 원천은 뭐라고? 성장이라고. 뿌리가 성장하는 거야. 나를 뚫고 나를 짓밟고 내가 희생돼도 다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생각나? 부모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뿌리가 성장할수. 내가 이거 봐봐. 뿌리가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땅속 깊이 박히는 거지. 단단해지는 나의 살. 이거 세 번째 나왔네요. 뭔데? 처음엔 연한 흙이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부스러지는 살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단단해졌죠. 그지? 연한 흙, 부스러지는 살, 마지막에 단단해지는 살. 이게 나의 모습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위에서는 연한 흙이라는 게 민감하다 그랬잖아. 부슬부슬하고 뭐 이래 부드러워. 그러면 맨 끝에 단단해진다는 건 양분을 다 뺏긴 상태야. 그지? 결국 흙은 모든 것을 내어줬어. 즉 희생하고 난 다음에 껍데기만 남은 거야. 황폐해졌다는 얘기지. 나의 살을 봐라. 너는 성장하는 것과 반대로 나는 황폐해지는 거를 보란 말이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여기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름 깨어. 슬픔만 가득하다는 거지. 슬픔이 있잖아. 한 두름 깨어 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마지막 잔까지 마신다는 건 마지막 것까지 다 내어줄 수 있다는 희생이 있죠. 그래서 아낌없이 준다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황폐한 흙의 모습은 여기 나온 대로 거무스레하게 늙었다라는 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황폐한 모습, 껍데기도 황폐한 모습이지. 슬픔은 한 두름이라고 했는데 슬픔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한 두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뭐 생선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쭉 엮잖아, 그지? 한 줄로 쭉 엮은 게 한 두름이거든. 슬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인데 추상적인 걸 눈에 보이는 한 두름으로 표현했어. 그러면 이거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켰다,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 이렇게 얘기한 건 슬픔을 한 두름으로 얘기한 거지 라는 뜻이 알았지? 슬픔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추상적인 거야. 두름은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흙의 예전 전체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잔 끝까지 다 해달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무리.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아까 했던 얘기지, 그지? 반복이지, 반복. 이건 처음으로 다시 들어갔어. 그럼 뭐야 이거? 일종의 수미상관하고 비슷해져 가려고 그러는데 자세히 봐야 돼.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이 한 줄 나왔다고 비슷한 게 아니야. 밑에까지 다 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모양이 달라. 줄수도 다르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행의 반복. 1연 1행의 반복이다. 운율이 느껴진다. 이 정도 강조하면 되고요. 강조. 운율, 의미 강조까지 썼어. 반복되니까 운율이 느껴지고 두 번 했으니까 의미 강조. 1연 1행을 반복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수미상관은 아니다. 내 가슴에 끌어오던 벌레들. 내 가슴에 끌어오는 벌레들.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거 뭐 있었지? 지금 하나의 빈 그릇. 이건 아까 나온 껍데기하고 똑같은 거 다 준 거야. 내 가슴에 끌어오는 벌레들. 자, 그럼 뿌리한테는 벌레가 뭘까? 이건 자양분이지, 자양분. 알았니? 자양분. 그러니까 자양분이 되려면 거기에 살아서 꿈틀꿈틀 끌어오르는 벌레들처럼 생명력 가득해야 되겠지. 자양분이라는 게 뭐야? 에너지의 원천이잖아. 그때는 에너지의 원천이 막 끌어오르는 벌레들 같았어. 그러니까 에너지 원천 자양분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나 지금은 어때? 하나의 빈 그릇, 껍데기라 그랬지. 전부 다 내어줬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전부 희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두 줄은 내 가슴 끌어오르던 벌레는 과거,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건 현재가 되겠지. 두 가지는 대조라고 하는 게 맞겠어, 그지? 과거의 모습은 에너지 넘치고 뭐 끌어오르는 벌레들처럼 생명력 가득했지만 지금은 다 내어주고 다 희생하고 남은 껍데기 같은 황폐한 모습이다. 대조, 대비라고 해도 돼. 자, 그러면 이 그러나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역적이라고 하는데 역적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 반대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이렇게 황폐화됐어. 너의 푸른 줄기가, 이 푸른 줄기가 어디서 온 건데? 내가 황폐화되면 될수록 내 자양분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너의 푸른 줄기가 솟아나고 햇살에 반짝인다는 건 나무한테는 긍정이지만 그렇게 되려면 나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궈지고 있을 테니
자, 그럼 결국은 봐봐. 뿌리가 양들 다 없애서 흙은 팔팔했던 생명력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황폐화됐잖아. 반대로 뿌리는 처음에 흔들흔들 됐지만 나중에는 성장하고 여기서 말한 대로 푸른 줄기를 가졌어. 그러면 이 과정이 흙이 가는 과정하고 같이 병행된다는 얘기야. 그럼 황폐화로 끝나는 흙,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한 흙으로 재생, 부활, 다시 순환한다는 얘기야. 자연은 원래 이런 거야. 다 내어주고 끝이 아니라 다시 연한 흙이 돼서 다시 또 다른 어떤 뿌리, 다른 것의 성장에 희생하는 존재가 된다. 흙이 바로 재생, 순환의 어떤 의미를 보이는 게 마지막에 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일궈진다. 그리고 나중에 너 같은 뿌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모든 걸 희생하는 존재로 또 살아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회상적이라는 것은, 회상적이라는 건 뭐야? 과거에 처음에 내가, 흙이 뿌리를,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연한 흙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회상적인 걸 얘기했어. 처음에 시작은. 됐지? 중간에 시련 만나면 세우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를 주고 황폐화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과거의 회상적인 거야. 그리고 독백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성격하는 거다. 혼자 과거의 일을 지금까지 현재의 상황을 쭉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다. 자연의 순환은 보통 생태주의, 생태적이라고 하는 거야. 생태주의라는 말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의 보호를 말하는 거야. 결국은 여기서도 자연의 순환을 얘기했지. 자연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희생하고 다시 일궈져서 연한하게 되고 이 자연의 순환되는 질서 이런 것들 얘기했기 때문에 생태적인 내용, 즉 자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회상적, 독백적, 생태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뿌리는 제일 처음에 뿌리는 연한 흙을 만났을 때 뿌리는 작은 뿌리였겠지. 그지? 작은 뿌리였다. 작은 뿌리였어. 근데 척추를 막 휘어졌고 더 넓고 확장됐겠지. 점점 커진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점점 깊이 들어갔겠지. 됐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성장한 거지. 어떤 게 성장했어? 줄기가 성장했어. 이게 뿌리의 내용이란 말이야. 뿌리는 처음에 아주 작고 연약한 뿌리였다가 점점 척추도 좁고 확장되고 땅속 깊이 들어가고 물론 여기에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 흙이란 말이야. 알았니? 그 다음 깊이 뿌리 받고 나중에 줄기가 푸른 줄기로 성장했어. 이 과정에 그러면 상대적인 흙의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 알았니? 처음에는 연한 흙이었고요. 되게 연한 흙이라서 민감했단 말이야. 너의 뿌리를 직접적으로 뭐 돌보는 게 직접적으로 연한 흙이니까 느낄 수 있어. 느낌이라고. 숨결도 느끼고 다 느껴. 점점 됐을 때 자 부서진단 말이지. 부서진. 이해됐어? 부서진다는 게 뭐야? 여기서는 지금 성장하는 거에 희생했기 때문에 자양분이 다 뺏기고 부서진다고. 그 다음에 뿌리가 깊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단단하게 너를 잡아줬어. 나와 있지, 그지? 그게 바로 단단해지는 살, 그게 흙이야.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줬죠. 그러면 이게 황폐화된 거지. 황폐화된 걸 뭐라 했냐면 껍데기라고 했어. 요 과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너의 성장을 보면서 마지막에 다시 처음으로 재생부활 연한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자연의 순리라는 얘기야. 아까 생태적이라는 얘기는 한 게 그거야. 흙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다른 어떤 그 뿌리에게 모든 걸 희생하는 존재로 다시 돌아갈 거란 말이야. 이게 흙이 뿌리에게 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 과정이 전제가 되는 거다, 아니? 흙이 먼저야. 네. 이 전제에 의해서 이 과정들이 작았던 게 커지고 뿌리 깊이 바뀌고 마지막에 줄기가 푸르름에 성장하게 된다. 이거의 전제는 흙이 있었기 때문이야. 알았죠? 그리고 여기 아까 빠진 게 뭐냐면 맨 끝에 나와 있는 푸른 이런 색채어가 나오면 색채어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 알았지? 색깔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좀 잠깐 정리하면 화자는 누굴까? 그러면 흙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흙이야. 뿌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존재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야?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 물론 혼자 떠들고 있지만 이건 뿌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뿌리. 대상은 뿌리고요. 이 뿌리의 성장은 뭐로부터 왔다? 흙의 희생으로 왔다. 그래서 흙이 바탕이 된 거야. 그래 너의 성장은 나로부터 온 거라는 얘기를 스스로 흙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모든 걸 희생한 화자가 바로 흙이 바로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 담담하게 과거부터 뿌리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뿌리가 푸른 줄기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다시 맨 처음으로 연한 흙으로 일궈지는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화자가 전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먼 우물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뿌리한테는 이건 생명이잖아, 그렇지?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물이지 물, 그렇지? 먹을 수 있는 우물이 먼 우물이야. 그러니까 멀리 있다라는 얘기보다 먹을 수 있는 우물이다. 먹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먹음물. 화자는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어. 얘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즐거움이야, 즐거움. 그런데 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베풀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느낌인데 다 소진해버리면 지치고 절망일 텐데 오히려 너의 성장을 보니까 난 즐거워. 내 것을 다 내어주는 만큼 더 내어주면 줄수록 더 기뻐, 즐거워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나이 덕에
뿌리에게 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 뿌리가 성장하는데 모든 걸 희생한 흙 이걸 좀 확대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 뭐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뿌리에게였다.